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사업이 정부가 선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5,300억 원 규모 사업으로 남해안 관광 개발에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이 실명과 출신 학교가 포함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설 연휴 기간 특별수송 열차가 운행됩니다. 곡성 여수 엑스포역 구간에 22회, 용산 여수 엑스포역 구간에도 하루 2회 임시 열차가 확대 투입됩니다. 오는 3월 예정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입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82명을 입건한 대검찰청은 선거범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서는 여수 화태백야 구간에 연도교 건설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도서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남해안 관광 발전에도 새로운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과 여수를 잇는 11개 다리 가운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여수 백야 화태 구간의 연도교 건설.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연륙교 4개를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5,300억 원. 신안 앞해도와 해남을 연결하는 4,800억 원 규모의 연륙교 건설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까지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2년. 이후 착공에 들어가면 오는 2028년쯤에는 고흥에서 여수 돌산이 다리를 통해 최단 거리로 연결되고 전남 서부권에도 새로운 해안 관광도로가 선보이게 됩니다. 섬 발전 그리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섬 방남의 유치 기반도 조성이 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여수 경도 진입도로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로 이순신 공원을 확정하고 전라남도에 타당성 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신청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타당성 평가 결과는 오는 5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수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정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학생들의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도와 관련해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보고회에서 국내외 시설들의 사례조사와 인기도 등을 분석해 기본 계획을 세웠다며 학생들의 미래 직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60여 개의 체험관, 설계관을 설치해 자벌들을 인재 육성의 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룡면 대안뜰에 건립될 순천만 자벌들은 사업비 485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3월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학생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된 정보 수집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실명과 출신 학교 등이 포함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을 받자 정보도 수정도에 제출됐는데요. 신중한 대처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학생 관련 정보 취합을 위해 공문을 보낸 건 지난달 31일. 도의회 신민호위원회 자료 요구에 따라 도내 다문화 고3 학생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은 양식에 맞춰 자료를 작성해 도교육청에 제출하려 했지만 며칠 뒤 공문이 재차 발송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애초 요구했던 정보를 수정해 제출하라는 겁니다. 학교명과 실명을 기록해서 내는 자료로 공문이 왔다가 재수정 공문에서는 학교명과 학생명을 무기명으로 써서 낼 수 있는 자료로 재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민호 의원은
정책 개발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며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의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자료 요구를 면밀히 따진 뒤 자료 수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감사관이 과도한 자료 수집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공문을 재발송했지만 때늦은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처음 추진된 관련 정보 수집인 만큼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꼼꼼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문화 학생 10,000명 시대를 앞둔 전라남도. 좋은 취지로 추진된 정보 수집이 효율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설 연휴 기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수송 대책이 추진됩니다. 철도공사 전남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곡성 여수 엑스포역 구간에 무궁화호 임시열차를 22회 추가로 투입하고 용산 여수 엑스포역 구간에도 하루 2회 임시열차를 투입하는 등 수송열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간 KTX 일부 구간에서 할인 적용과 특가 상품 운영에 나선다며 이용객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귀성, 귀경객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해수청이 여객선 이용객을 상대로 안전 홍보에 나섭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이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구명조끼 착용법과 소화기 사용 요령 영상을 상시 송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는 모두 89건이며 대부분 안전점검 미흡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정공대 입지가 전남으로 확정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나주 부영시시 일대가 한정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힌 전라남도는 전담팀을 꾸리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정공대 설립 지원단 전담 조직을 서기관급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3년여밖에 남지 않은 개교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에 5천억 원이 필요하고 운영비로도 연간 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부지 제공에 이어 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재정 지원을 상당 부분 물밑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한전공대 유치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속한 개교를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도 눈앞의 과제입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원법 제정과 국회 예산 확보, 대학 법인 설립 인허가 등은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야당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적인 공대 설립과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전남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푼 한전공대 유치. 국비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한정공대 입지가 나주로 확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한정공대가 나주로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예정대로 오는 2022년 개교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원활한 대학 설립을 위해 재정 지원 방안 제시와 함께 광주광역시와의 상생, 협력 등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3월 예정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입건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현재까지 82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기소되고 70여 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입건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품 선거 사범이었다며 지역 선관위, 경찰 등과 함께 선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충무 라이온스 클럽 이중재 회장 및 회원 일동 125만 원, 여수시 만덕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 주민 일동 64만 6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봉화 그린빌 아파트 901에서 903동 주민 일동 61만 5,050원, 신대 중흥 601에서 604동 주민 일동 54만 7,700원, 해륙면 상산 1리 주민 일동 50만 2천원, 고흥군 복내면 축정 2구 마을 주민 일동 49만 2천원, 여수시 만덕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 부녀회 일동 30만 원, 순천시 신대중흥 6차 10구리 주민 하늘숲 어린이집 일동 25만 원, 여수시 미평동 귀인 3차 아파트 주민 일동 20만 원, 대교동 1통 주민 일동 18만 5천 원, 순천시 해룡면 구상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여수시 여서동 현대산업 아파트 301동 주민 일동 10만 원, 미평동 귀인 2차 아파트 주민 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양시는 민선 7기 관광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오는 3월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주변 친수공간을 관광, 문화, 여가의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 판매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내 업소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순천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5%로 올려 판매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순천사랑 상품권은 관내 농수축협 40여 곳과 가맹점 5,9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대비에 나설 계획으로 특히 성묘와 쓰레기 등 생활 민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 인원을 투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를 정상 운영하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음식점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설 연휴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 제로 만들기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건조주의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설 연휴 전후로 성묘로 인한 입산자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시의 1개소, 읍면동의 11개소를 운영합니다. 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0명을 선발해 세계적으로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읍면동에도 산불 유급 감시원 43명을 지역 전담제로 배치했습니다. 여수시가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대다수가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조성한 도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평역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미평공원을 가로지르는 길이 152m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공원 구간이 단절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사업에 반발해왔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지난 6년 동안 시험 연구 끝에 개발한 김신품종 해모돌 1호를 올해부터 어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슈퍼김으로 불리는 해풍 1호에 이어 후속 개발된 해모돌 1호는 같은 종인 모무니 돌김보다 고수온 등에 강하고 1회 채취까지 성장이 5일 이상 빠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래 돌김보다 단위 면적당 소득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풍 2호도 오는 7월 품종 등록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험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축산농가에 매실청을 공급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매실청을 공급받을 축산농가와 매실청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 매실청 공급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4천만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매실청이 가축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축산농가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